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영치인의 추리극장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 추리극장의 대가, 추리극장 하면 빠질 수 없는 바로 그분, 배상훈 프로파일러님하고 같이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평상시에 하던 것하고 좀 다르게 네. 솔직하게 한번 진짜 진실되게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를 조금 가다듬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또 이제 물 건너왔잖아요. 물 건너왔죠. 강북에서 네, 지역으로. 네. 강남이 좋긴 근데 좋더라고요. 거기를 강북이라 그래요? 일산? 뭐 강북. 네.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막 던지는 거지. 야, 근데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노영이 TV를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네. 얼마 안 됐고, 왜냐면 노복만 TV를 하는 와중에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유튜브 관련 방송, 과목을 들었어요. 듣는데, 교수님이 이제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뒀다가, 노복만 TV가 노영이, 서승만, 최진봉 교수 3명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만두기로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 텔레비전에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이제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구독자가 한 4천 몇 명이죠? 한 4천 700? 800?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10,000명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은 지금 8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뭐 10만 명 훨씬 넘었었죠. 아, 10만 명 넘었어요? 12만까지 찍었었죠. 아, 근데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왜?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었죠. 네. 제가 시작한 지가 한 2년 좀 더 됐는데 조금 더 됐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그 계기가 좀 있었죠. 많이 아시는 한강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의대생 살인 사건. 중앙대 의대생 네네네. 사건, 뭐 이른바 이제 정민이 사건으로 해서 소위 떡상을 했죠. 아, 네. 그걸 분석하시면서? 네, 분석하시면 저는 그냥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직접 현장에 갔어요. 직접 네. 한강에. 네, 한강에 가서 우리 여기 앞에요. 바로 앞에. 카메라 들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여기 이걸 들고 가서 이렇게 여기입니다. 저기서 발견했는데 좀 제 상식으로는 이상한데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떠들었는데 근데 여기 그거 보셨어요? 뭐요? 그 구독자가 실시간으로 1000단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1000단위 실시간 채팅이 너무 빨라갖고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배 수장님이 범죄 프로파일러 이제 전문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도 계셨으니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좀 이상하다. 이 사건은 뭐가 문제이다. 이렇게 본인이 그냥 객관적으로 분석하시는데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가지고 호응해주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확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욕도 많이 먹었죠. 근데 왜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네. 참 그때는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약간 진영 논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아, 거기에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이런 들어가지? 거죠. 경찰은 문재인 정권 편, 검찰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 편. 그때는 이제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맞서는 단계였는데 네네. 어쨌든 왜 경찰을 네가 욕하느냐? 네가 욕하느냐? 배상훈이가 욕하느냐?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네네. 뭐 어쨌든 실하다. 근데 왜 그걸 욕하느냐라고 누가 그거를 이제 약간의 그 어구를 끌었냐면은 요즘 많이 들어보셨나요? 신의 한수라는 신혜식 씨. 아, 신혜식 씨 알죠? 예, 네. 그것도 유튜브계. 네네. 유튜브계 왕자 아니에요? 오른쪽 유튜브계 거의 뭐. 그렇죠. 우리 원장님이시죠. 네. 황태자. 거기서 이제 저를 변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반대니까 그거를 또 보고 우리 그 털보 아저씨가.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뭐
털보 아저씨가 이쪽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네. 극우 보수 세력의 아이콘이 이쪽을 지지하고 오히려 좀 진보 진영에 있는 그 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여기 비난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를 비난했다기보다 경선. 그분을 비난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옹호하는 저를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잘 지내지만은 그때 그랬었군요. 네, 그래갖고 그냥 전혀 몰랐네. 한번 저 채널이 열리면요 네. 실시간 동접이 한 5, 6만 됐습니다. 실시간 동접이 네. 대단하다. 지금의 그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네. 정도보다 2배죠. 지금 아마 그 김어준의 뭐죠? 그거가 동접이 7만이 넘거든요. 네, 겸손한 뭐 뉴스공장. 네. 제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대단한데요? 저 다시 보세요. 이쪽 보시고 제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랬는데 왜 또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저는 그렇게 해야겠죠. 이건 진영 논리는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있는 팩트만 가지고 제 경험으로 수사해낸 부분에 대한 걸 지적한 건데 네. 이렇게 진영으로 싸우는데 제가 소스를 쓸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제가 놨죠. 그래서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루지 않겠다고 했죠. 근데 아. 그때 계속 나왔던 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왜 CCTV에 뭐 점까지 분석하는 그게 네, 그랬었어요. 거기에 내가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저 구독자가 많이 줄었죠. 그래도 한 10만을 유지했었어요. 대단하다. 왜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구독자가? 지금은 한 8만 7천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들어오시는 이제 저의 팬들 여긴 영친이잖아요. 네, 영신이. 저는 베프들. 베프와 베프들. 베프가 베프들. 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베스트 프렌드. 좋네 아주. 좋죠. 네, 딱 맞네, 딱 맞네. 그 센스가 있네. 보기와 다르게. 보기와 다르게. 알았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마음도 상하고 이 동네를 떠날까도 하다가 떠나지는 않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뭐 그 과정에 이제 학교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고 학교도 사실은 그만두시게 됐죠. 네, 그것도 되고 이제 그때 막 저 잘 나갔었거든요. 그렇죠, 엄청 잘 나갔죠. 여러 TV나 이런 데서도 맨날 모셔가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잔인하다, 잔인해. 이제 뭐 그냥 지금처럼 근근히 그 KBS 일라디오 하고 일라디오 어디 나가죠? 시사본부 시사본부. 그 아저씨. 배종찬. 그래서 항상 저랑 배송찬 소장을 헷갈리시잖아요. 저한테 계속 배 소장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원래 프로파일러 소장님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비겁하기. 하여튼 그렇게. 갑자기 왜 비겁한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고맙게 또 우리 영친이 노변의 뉴스토마토도. 뉴스토마토. 네, 우리는 뭐 네. 뉴스토마토는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멤버죠. 그렇죠. 안 바뀐 멤버 거의 없는데 우리 배 소장님 혼자만 지금 사실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시사본부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멤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요, 최영일 씨부터. 그 전에는 저거였어. KBS 아나운서가 했었어요. 그게 2018년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럼 2018년부터 계속 하시는 저 혼자 있다. 저는 최영일 선수가 진행할 때 지금 이제 최 선수님이 좀 아프셔서 주셨습니다만은 그때 저하고 최진범 교수랑 한 1년 정도 열심히 했죠. 엄청나게.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때 개편되면서 그만두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배종찬 소장 갔을 때는 제가 안 갔어요. 그렇죠. 부르질 않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날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런 건가? 겉으로만 좋아하는 거? 좀 물어봐줘. 네, 물어볼게요. 살짝 물어봐줘. 이 타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미백님, 감사합니다. 여백님 아니야? 여백, 죄송합니다. 눈이 밝아들었어요. 여백님, 반가. 호두엄마님, 반가. 네. 김미수님, 좋아요. 이사님. 네. 또 누구지? 거들새님 아까부터 오셨고. 이선화님, 반가. 야. 그리고 전청조님이라고. 전청조님, 그 전청조님일까요? 우리가 아는 그 전청조? 그럼 요즘 유명한? 너무 감사하고. 진이 아닌가요? 진이안님. 그리고 이제 허스키님. 어네스토 라파엘 구에바라 델라 세르나. 되게 어려운데요, 이름이. 도이치 무녀스. 말랑이님. 그 다음에 잼 27님.
핵고기. 핵고기님. 사람 사는 사람 세상. 사는 이아이온 TV님. 오. 정미령님인가요? 정일영. 예. 정일영님은 저희 그 팬이에요. 맨날 오시는 감사합니다. 인디언 실리 칠리 어스 머스트 드림? 뭐요? 아, 칠리 어스까지 가구나. 하이 에브리원 머스트 드림. 리사님도 오셨고. 머스트 드림님. 네네. 언니 너무 좋아요. 아리아리 동동님. 동동님. 네. 야, 너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네. 블루제이, 버들스는 또 나오셨고, JJ, 김진영님도 맨날 우리 방송. 김정희 누구시죠? 우리 방송 맨날 좋아해 주시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뉴스 인사이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빅토리아님, 이베르님. 8번공님, 싸우지 말자님, 민키님, 그 다음에 나는나님, 왕관의 무게님, 정부수반 선출선거 출마 김민수님도 우리 멤버예요. 예, 예. 아,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보니까 또 너무 반갑다. 우리 이제 항상 오시는 분들을 귀하게 그럼요, 귀하게 여기죠. 전 항상 귀하게 여기죠. 자, 그렇지만 오늘 처음 제가 라방하는데, 게다가 베프님은 87,000명이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자기 채널에서 오늘 라방한다고 홍보까지 했다는데, 우리 3명 빼놓고, 여기 있는 2명 빼놓고, 22명밖에 사실은 22명, 23명밖에 이 메시지를 안 하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건 좀 슬픈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또, 왜요? 왜냐하면 또, 시작은 믿음이 아니지만, 네네. 그것은 창대하리라. 과연 그럴까요? 아니, 25명 시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프님이 자기 채널에 선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해결해줘요. 또 뭐, 네. 제가 또 네. 책임을 지고, 네. 쭉쭉쭉 빨아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제가 믿어볼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얼렁뚱땅 시작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처음 라방하는 겁니다.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의 미래를, 혹은 저희의 이 가능성을 믿어주신다면, 저는 오늘 열심히 한번 불태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코너 순서가 영진이들과 수닥수닥 수다 떠는 시간이잖아요. 자, 우리 베프님, 주간 에피소드 뭐 얘기하실 만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어제 오늘 가장 핫한 얘기가 아시다시피 우리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의 그렇죠. 얘기죠. 그 많이 좀, 뭐,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아니,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얼추 다 밝혀진 것 같아요. 네네. 그분이 이제 사기 전과가 있는 건 뭐 다 알게 됐고. 고등학교도 1학년 1학기 때 중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 뭐, 승마. 말조련. 축산, 경남, 무슨 축산고등학교. 그 전문인가 봐요. 그런 걸로. 아니,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성이 여성인데 저 사람한테는 나를 남성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여성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전의 사기 수법으로는 사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예쁜데 저 사람 남현이잖아. 저 사람은 남현. 참 예쁜 애가 예쁜 사람이 왜 당했을까? 근데 이제 저분의 그 사이버 공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되냐면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 프로필을 바꿔가면서 성별을 바꿔가면서 사기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사기 방법과 달라진 거는 사이버 공간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별을 바꾸는데 익숙해. 아니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남현희 씨는 왜 걸리냔 말이에요. 왜냐면 남현희 씨하고는 같이 결혼해서 산다고 그 집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자기 애를 데리고. 그러면 그 정도 같이 살려고 들어갈 정도가 됐다면 육체적 관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마도 남현 씨가 이제 아마 그 이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남성상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별 역할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좀 마초적인 남자한테 뒤어갔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보다 정반대의 남성상 혹은 이 성별 역할 부분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가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남현 씨가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충격을 받고 그렇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좀 여성스러운 남성을 좋아하게 됐다. 그렇죠, 그거죠. 근데 나는 좋아요.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전제로 까는 건데. 그게 왜 전제를 깔아요? 결혼할 때 그런 의무는 없나요? 그렇죠. 그거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혼일 경우는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남현 씨가 40이 넘었고 아이도 있기 때문에 성관계가 전제가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로 이렇게 사기를 쳐갖고 결혼식
그걸 하고, 물론 결혼식은 신고는 안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재산을 잃고 튀었는데 보니까 여자였더라. 이런 사기들이 심심찮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간에 떠도는 전청조 씨가 트랜스젠더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건 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네. 저는 성전환 수술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했다고 친구들한테 여러 얘기를 했다고 보지만은 네네네. 실제로 그게 얘기한 게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의 상태로 봐서. 수술을 해도 그렇죠. 예. 전환을 하고 나면 수술하고 나면 이게 오래 회복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그리고 만약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인공 조형물을 넣고 거기에다가 식염수를 넣어서 발기시키는 것까지 해야 돼요. 기계를 봐야 돼요. 진짜요? 네. 아니, 당연히 그렇죠. 여자로 태어나서 남성 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걸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물론 비뇨기과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방구석 CSI님께서 이번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성전환 수술 2, 3년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기간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은 사기죄로 판결을 받았잖아요. 받고 올해 초에 출소했다. 네, 출소한 게 그러니까 2년 3개월을 받았거든. 다 합쳐가지고. 근데 그때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안 맞지. 네, 안 맞죠. 어떻게 보고 교도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본인은 그러면은 이렇게 여성들이 보면은 가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남현희 씨는 전혀 그걸 거짓말이 없는 여성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특징성으로 잘 보시면 그런 형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사실 남현 씨가 생각하는 그 이성상 자체가 지금 있는 그분인 거예요. 그거는 뭐 본인의 취향이니까 그걸 가지고 소위 남성 여성의 성관계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임신 테스트키가 문제잖아요. 네. 근데 임신 테스트키는 사실은 두 줄 만드는 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금방 맹물란 넣어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말이야. 둘이 성관계 안 한다면서 임신 테스트기가 왜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임신 테스트기를 가지고 와서, 당신 임신했어. 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남현이에게? 네. 남현 씨가 그럼 본인이 성관계를 안 했는데도 본인이 임신했다고 안단 말이에요? 애까지 나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다는 게, 그래서 자기도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믿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거예요. 잠깐만. 말이 안 되는 게. 그 말이 안 돼요. 남현이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가 성관계를 누구랑 했는지는 아는데, 성관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임신됐대? 이러니까, 그래, 나 임신했나봐? 이런다고? 그래서 이제 성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SM 상황에서는 사실 다른 형태의 보형물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이제 남현 씨만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는 실제 안 해도 유사 성관계를 하면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를 속여서 너랑 나랑 성관계 했다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그걸 가능하다? 그리고 남현희 씨는 자기가 임신했다고 믿었다?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자기도 그 임신 테스트기를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전청조 씨가 계속 갖다 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임신 테스트기도 해보려면 본인의 시간을 넣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전청조 씨가 해줘요?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자기 전청조 씨가 그거 찍어본 거지. 아니 남현희 씨는 바보예요? 그래서 애까지인가 엄마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만큼 이 전청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본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생각하면 난 남현희 씨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바보라도 내지는 아무리 정말로 성관계 경험이 없고 무지하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허술하게 말도 안 되는 거에 당할 수는 없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은 사실은 전 남편하고 오래 살았어요. 11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애가 지금 11살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또 스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펜싱 하면서 이 학부모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 사람이 세상 무서워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펜싱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어수룩하게 남이 그냥 말한 자기의 임신인지 자기가 성관계 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 그건 말도 안 되지. 나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알면서도 뭔가 다른 어떠한 그 무언가를 위해서 이 여자분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랬다잖아요. 비즈니스를 서로 같이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전청조 씨가 말을 번드르르하게 하고 마치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아 내가 잘 못하는 이 경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합법적인 방법이 이거니 그냥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뭔가 좀 석연치는 않지만 그 부분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하고 한 거 아닐까.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건 절충론이죠. 절충론. 처음에는 속은 거 맞다. 근데 어느 시점엔가는 그렇지. 인지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대부분 인지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속아주면서 계속 같이 공동 이득체로 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아니 그리고 처음에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뭐 롯데 시그널인가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사실 거기 가서 살려면 아무리 월세로 살던 뭐도 한번 속이 들기 금방 뾰롱이 나거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남현이가 이제 들어간다?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제 결혼 발표를 했잖아요. 뭐 결혼 발표까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사람들이 전청조 여자래, 전청조 사기꾼이 이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전청조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남현희 씨도 스스로가 같이 내가 대응하겠다 하면서 세게 나갔단 말이야. 그럼 아니 뻔할 뻔짠데도 그가 이렇게 멍청하게 계속 세게 나간다고? 세게 나간다고? 네. 일부러? 사기 당한 사람이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노변이 말씀하시는 게 딱 보통 사람의 인식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거죠. 왜 그 잡지에 나가서 그 짓을 해? 왜 금방 노출될 건데. 그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가 어떤 거냐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심리 구조에 거꾸로 종속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얘는 잘 속네. 그럼 여기에 이 화법으로 들어가면 좋겠네라는 거로 가다가 그 화법에 자기도 속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걸 다 작정을 하고 그 완성을 하면은 아무도 안 잡히겠죠. 네. 근데 사기꾼들이 되게 쉽게 일정 수준 이상에 잡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논리 구조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미 그 인터뷰 냈고 이미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라고 했는데 이미 저질러진 거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그래서 잡히는. 이게 사기꾼들이 사기는 잘 쳐도 잡히고 또 사기치고 이거 반복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네, 사실은 그렇게 반복을 하고 내가 안 잡힐 거다라고 하는 확신보다는 그냥 사기치면서 느끼는 희열감? 그렇죠. 희열감과 중간에 얻는 이득을 쓰고.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나는 잡혀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저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기꾼들은 지금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피해액이 뭐 10억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걸 계속 받으면서 그 시그널 거기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실 부족하지 않죠. 왜냐면 계속 돌려막기를 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설명이 되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하면 가장 이제 뭐 범죄 성립에서 문제는 남현희 씨가 공범이냐의 문제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남현희 씨가 미친 거야. 왜냐하면 남현희 씨가 그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 아카데미에는 학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재벌 3세, 4세의 아이들도 있고 엄청 부자들도 많이 있고 펜싱을 아무나 못하니까 게다가 그 학부모들이 우리를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부모들이 되게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발끈발끈하시죠. 네. 근데 그렇다면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이 남현이라는 사람은 자기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그 전청조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사기꾼하고 같이 엉겨 붙어가지고 저 자기 학생들이나 자기 학부모들을 죽이는 쪽으로 간다?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정신이 있으면 사기를 안 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남현희 씨도 이제 비난 가능성을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우리를 노리고 온 게 분명하다. 그렇죠, 우리 일을 하는 게 내가 누가 봐도 뻔뻔짜고 이 사람이 특히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그 엄마들을 상대로 해서 심리 예절 교육 학원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심리 예절이라는 게 뭐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너를 가스라이팅 하겠다. 사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라도 속일 수 있어. 이 생각을 하고서 여기에 들어갔고 유명한 셀럽인 남현이를 이용한 거지. 그렇죠. 근데 남현이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 빨리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부터 아마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일정도 들어가면서 네, 이제 네. 거기에 취했을 거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 비슷한 게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 전청조가 바로 남현이 바로 전에 사기쳤던 네. 그 유명한 그 뭐죠? 그 셀럽이 있어요. 자기 봤더니 그 셀럽이 누구요? 자기 수강생들한테 사기쳤다는 거예요. 어머나. 예, 전청조가. 그래서 그 수강생들이 몇 억씩 지금 손해가 나갖고 지금도 계속 고소가 들어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현이 바로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 유명한 사람한테 당했는데도 근데 그때는 몰랐지. 왜냐하면 그때는 이 유명한 이 유튜버이면서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당연히 이 전청조를 보증한다는 형태로 되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터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해갖고 계속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액이 뭐 수십억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게 전청조라는 사람은 계속 이 짓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마초적인 남자였고, 굉장히 유명한 이걸 뭐라 하죠? 이 피팅? 아니, 머슬 같은 이런 거 하는 분이죠. 머슬맨이에요? 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지금 난감한 거예요. 왜요? 왜? 자기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쳤대요, 전청조가. 네, 그래서 자기도 난감하다. 어이가 없네. 나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 파라다이스가 이게 낸시랭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낸시랭이나 그 전 누구예요? 그 남자랑 같이 살면서 사기당했다고. 왕진지. 난리를 쳤는데, 실제 그 남자도 자기가 파라다이스의 파라다이스 회장의 혼외자네 어쩌네 이러고 돌아다녔었잖아요. 이번에도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내가 파라다이스 혼외자다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파라다이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지금은 아마 달라졌었는데 이미 이 파라다이스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상당히 운동 생활을 주로 하는 재벌급이고 현차를 많이 가지고 계신 이런 데가 사기의 타겟이 됩니다. 사실은 이 파라다이스 호텔 사건, 그 카지노 사건. 그렇죠.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엄청 몇십 년 전에 유명했잖아요. 그걸 우리 사돈이 그 사건을 처리를 해줬어요. 그때 검사 출신이었는데 우리 사돈 어른이 이제 검사 출신이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변호사하면서 그 사건을 새로운 정권 때죠. 내가 무슨 정권 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엄청 돈을 번 거야. 그렇죠. 현금으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랬었거든. 그게 아마 빠진거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찰이 많으시죠. 맞아요. 이게 현찰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이게 은둔 생활을 많이 하셨고 그래갖고 이제 많은 빵에서 학교에서 기준점을 파라다이스도 많이 잡는다 봐. 그래요. 왜냐면 파라다이스는 일종의 그 후계 구도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금 파라다이스 그룹이 난리가 난 게 왜 우리를 갖고 그러느냐라고 우리는 투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써먹는 겁니다. 그러네. 네. 아이고 참 파라다이스는 먼저인지 아까 이 방구석 CSI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한 번씩 건드려보면서 이렇게 사기칠 때 이용해 먹는 게 파라다이스가 돼버렸어요. 이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는 파라다이스 이용 안 하겠죠. 그럼 또 딴 데로 이용할 겁니다. 사기꾼들은 그 재료가 무궁무진. 사기꾼들이 너무 나쁜 게 나는 폭력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지만 사기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는 마음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연인 사기 같은 거는 나는 정말 나쁘다고 보고. 예전에 홈핑 가는 있을 때 많이 하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를 원하고 다른 사람하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충만감 느끼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그 사람을 2번 죽이고 3번 죽여요. 정말 천하의 나쁜 놈들. 다니엘라님이 사기는 보통 머리로 못 치는데 머리가 좋은데, 근데 요건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아주 머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특화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부분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야, 그 좋은 머리로 공부를 하지. 공부는 없는 거. 그 사람을요, 이렇게 대학에 갔다 오면 공부를 이제 근데 이 모방학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심리를 짧게 캐치하는 그 능력은요, 사기꾼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사기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는 아예 이 특정한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뭘요? 사기를.
우리도 그쪽 분야 재능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근데 사기가 많은 이유는 네. 뭐 그것도 있지만은 사기의 전문 경찰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기가 되면요. 방구석 CSI님이 배 교수님은 가능하다는데 배 교수님은 사기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네. 보통 사기가 고소고되면 어디서 수사하냐면요. 지능에서 할 것 같죠. 네. 경제팀에서 그냥 네. 경제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이야 지능에서 좀 하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원래 경제 횡령 배임이라고 네. 다 저쪽에서. 근데 경제팀 횡령 배임팀은요 굉장히 빨리 갈립니다. 그래서 전문 수사관들이 드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수사를 확대하거나 전문적으로 깊게 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검사들도 네. 실제로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사기가 애매해서 네. 이렇게 보면 사기, 저렇게 보면 무죄예요. 그러니까. 민사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말 애매한 게 사기, 배임, 횡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정관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정관들이 많이 장난치고 같은 검사들끼리 야 봐줘 이러면 자기네끼리 막 무죄해주고 야 우리 내가 고소했어 그러면 막 기소해주고 막 자기네끼리 해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기가 그러기가 딱 좋은 그런 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이 사기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서는 그 변호사가 얼마나 검찰 친화적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실토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또 얼마든지 싸바싸바가 가능한 솔직히 우리가 너무 알잖아. 그렇죠. 싸바싸바 가능한 너무 그래서 싫어요. 솔직히 싸바싸바가 가능한 이 세상이 더럽고 진짜 기분 나쁘고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김용판 의원이 얘기하는 사기 전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걸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노영희 TV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번 라방하면서 저희가 계좌 만들었어요. 카카오뱅크 7979 친구란 뜻입니다. 7979 85 74 383. 혹시 뭐 시간 되시거나 뭐 여력이 되시면 좀 도와주시고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박미라님 그리고 공감님 모셨고요. 네.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피너츠님. 네네. 반갑습니다. 공감님, 다니엘라님, 그 다음에 피너츠님, 박미라님. 네. 좋습니다. 역시 이것도 또 디테일이 있네. 곰마미님. 곰마미님도 있네요. 우리 CSI님은 우리 제 채널에 찐팬이시고. 그러구나. 니베랭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팟빵크라임 재밌어요. 감사. 우리도 한번 그러면 팟빵크라임처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사실 오늘 하려고 그랬었죠. 자, 이성균 얘기 잠깐만 해보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전청조하고 이성균이 갑자기 김승희 이 대통령실 그 비서관 그 사람의 자녀의 학폭 사건이 터지자마자 갑자기 이성균 얘기 나오고 전청조 얘기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빅뱅 지드래곤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타이밍이 이상하다 우리 항상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성균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당 2억이나 받는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연예인들이 이 특별한 그 공간에서 이 룸빵질을 하는 룸빵질은 정확히 뭐죠? 예를 들면은 룸빵이라는 게 보통 그 이제 강남에 있는 유명한 아주 그 하이 클래스에 있는 여성들이 나오는 술집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상에 1,000만 원짜리 정도 되고 여성들이 한 명 앉으면 100만 원 해서 100만 원. 그러니까 거기는 1,000만 원을 기본이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왜 룸빵질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SM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요? 과학적인. 그 안에서? 거기에 오는 여성들을 마음대로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연예인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술만 먹고 소위 말하는 그 유흥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여자 연예인들이 호빠 같은 데 가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요. 평상시에 스트레스 쌓이고 남들 앞에서는 되게 착한 척하고 사람이 좀 이렇게 겸손하고 잘 절제된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여기서 푸는군요. 그렇죠. 비밀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는 그 정도 수준 아닌 사람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회원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17년 산이 120만 원이래. 네.
그건 뭐 소위 뭐 유저 아니야?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거 술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술을 마시러 가는 거 술도 아니고 마시겠지. 당연히 근데 그 상에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가가 없지만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거기서는 아니라. 마약이 그렇게 막 횡행해요? 그래서 이제 강간마약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강간마약? 네, 왜냐면 그건 뭐죠? 이게 자기가 마약을 해서 지가 흥분해서 할 거면은요. 그건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흥분해서 자기가 막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은 중간급의 쾌락이고 가장 큰 쾌락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른 상대가 사람한테 이 약물을 먹게 한 다음에 시키는 대로 뭐든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노예방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 먹고 평상시에 못하지만 내가 약 기운을 빌어서 네. 자기도 약간 약을 조금 하고 그러니까 또 남에게 아주 지배적인 위치에서 그렇죠. 뭔가 부리고 네. 함부로 하고 이런 것에서 희열을 느낀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서 SM을 한다. 화장실에 여자를 몰아놓고 그냥 죽도록 패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굉장히 과학적인 행동을 해도 거기는 다 허용이 된다. 거기는 그거는 이제 오케이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받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런 것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전에는 수십 년 전에는 뭐 소위 요정이라는 데에서 있던 건 지금은 그게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있다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룸빵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룸빵질. 예, 그래서 거기에 질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질. 우리가 보통 질이라는 것을 붙이는 데는 네 가지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예요? 보험질. 보험질? 네. 여기는 19금인가요? 39금?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는 39금. 네. 그래서 오입질, 보험질, 질자를 붙이는 것이 왜냐하면 가장 저질로 노는 애들 있잖아요. 보험하는 애들이 좀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이쪽 붙고 저쪽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건 또 이제 올바르지 않은 얘기죠. 올바르지 않은 얘기인데 굉장히 하는 얘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질자 붙인 거고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룸빵질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속어로. 네. 그러니까 이성균 씨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pop스타가 인기를 유지하고 그런 데는 사실은 그런 것도 뭐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톱스타들이 다 그렇다. 그렇진 않죠. 하긴 뭐 돈도 그렇게 많이 벌고 그러면서 또 너무 얼굴도 알려져 있고 그렇죠. 어디 가서 또 함부로는 못 어디 가서 하겠고, 함부로 먹겠습니까? 자기 뭐 좀 뭔가 좀 해소하고 싶고 이제 이 돈이 슬슬 많이 자기 돈 부리게 막 벌리다 보니까 돈도 쓰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가 보죠. 거기다가 이제 물론 이건 뭐 우리 부인께서 굉장히 엄하시잖아요. 엄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 사실은 무서워한다고.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그 사람은 옹호하려고는 하는 거 아닌데 왜 그런 심리적 구조를 가졌는지는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람 망했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 꽤 많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한 3, 4년만 지나고 나면 또 들어온다. 나는 황하나 같은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죠. 황하나 같은 사람은 하긴 내가 중독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자숙했다고 말하고 한동안 좀 텔레비전 앞에서 좀 안 보이고 나다가 좀 있으면 또 다시 나타나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제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매장되는 거는 옳지 않지만 이게 자꾸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님과 장관님께서 마약과 전쟁까지 치르신 이 마당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 진짜 뭐 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처럼 액상대마나 아니면은 이 고급 약물, 비싼 약물들을 쓰는 중상층을 대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액상대마가 뭐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마도 그냥 건초 말아 피는 것은 아주 싼 겁니다. 근데 담배로 피는 것, 그거를 농축해서 추출한 거는 그거의 10배 이상이 비쌉니다. 그거를 마셔야 주사로 맞아요. 그거를 이제 흡입기라는 게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그것도. 그거를 회원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재벌급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싸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종의 선민의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선민의식이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 비싸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동안 유행을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하고 뭐 비싸니까 같이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돕고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우리는 돈 없는 걸 너무 다행으로 여겨야 되겠다. 그럼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돈도 없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 이게 또 돈 없는 게 이렇게 또 좋을 수도 있네. 저는 소주나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주나 마시고 참네요. 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비참한데. 근데 어쨌든 좀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요. 좋아요. 자, 요즘 많이 나온 얘기 한번 하면서 저희가 한번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도 제목에 맞게끔 오늘 처음 라방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봤지만 또 이제 우리가 원래 오늘 하려던 주제를 또 벗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려던 게 이 제목이 뭡니까? 프로의 제목이 영친인의 추리극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추천한 거는 이제 그것도 추리라고. 왜냐하면 이제 방식은 이런 겁니다. 네네. 우리 이 발연기의 대가 베프와 그래도 손연기까지는 하시는 이 노변이 나 연기 잘 못해요. 노변이 이제 그 몇 가지 대사를 쳐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혹시라도 사건이 연상이 될까? 네. 아니면 본인이 또 여기에 대한 추가하고 싶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저 채팅창에 올려갖고 같이 이런 걸 얘기해보는 그런 코너. 저는 잘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러면. 저 대본을 열어야죠. 대본 프린트 줄 거 그랬네. 아니. 프린트해서. 아니에요? 할 줄 알아요? 우리 배성훈 프로파일러님이 그 프린트, 이 대본을 만들어갖고 주셨어요. 야, 난 정말 감동받았잖아, 그래서. 우리 노변님도 저기 드라마를 쓰시고 소설 쓰시지만. 네, 저 그거 좋아해요. 저도 이제 드라마 교육원에서 우리 같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기에 다닌 건 아닙니다. 저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하는 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앞에 보면은 금남 빌딩인가? 네. 네, 그 빌딩에서 작가 교육원이에요. 거기서 하는 기초반, 드라마 작가, 기초반, 연수반, 전문반 다 다녔어요. 그리고 한 몇 년 뒤에 제가 거기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다 다니거나 말거나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끝까지 못했어요. 그래요? 왜? 하다 말았어? 하다 말았어요. 왜? 거기까지 한번 해도 안다? 좋아요. 어쨌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오늘은 제가 나레이션하고 남자 대사를 하고 이 여자 대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셔도 되고. 나레이션 해보자. 원래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 이게 뭐가 이제 떠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준비가 안 되고. 제목이 떠야 돼? 영친의 추리극장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영친의 추리극장에서 웅장하고 추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거 시작하자마자 사람이 3명이나 줄었네. 지금 41명이네.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싫어하나 본데? 여기 오는 분들이? 바꿔서 하라는데요? 방구석 CSI님이? 바꿔서? 나보고 남자 역할 하라고? 아니요, 어쨌든 그냥 일단 해보고. 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한번 치킨 드려보겠습니다. 장소는 구치소 변호사 접견실입니다. 네. 승희, 다리를 꼬면서 맞은편에 앉아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던 정훈과 영지를 외면하면서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본다. 이윽고 무서운 얼굴로 돌아본다. 재밌다는 듯이 이죽거리는 걸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어차피 내 재심 때문에 왔잖아요. 그 때문에 떴잖아요. 요즘 잘 나가시던데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고 정의로운 변호사를 등극을 하고 떡상을 했는데 변호사님, 그 유명한 박진영 변호사님 누구 때문에 떴어요? 생각해봐요. 근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재심까지 하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범인이라고요? 나 지금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지 않은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피디님? 얘기 좀 해봐요. 말 좀 해봐요. 승희 씨, 정말 죽인 건 아니지?
그때 싸대기 맞고 겁먹어서 자백한 거잖아. 어? 아니라고? 당신 그러면 어떡해. 나 이거 인생 다 걸었다고. 요게 바뀌었네. 다시. 예, 원래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나보고 야,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음 주요. 또 해야 돼, 그냥? 네, PD한테 하는 거. 예. PD한테 하는 거 어딨죠? 밑에 줄. 여기, 밑에 줄. PD한테? PD한테 이거 아까 했는데. 음. 근데 PD한테도 해야 돼요? 어쨌든, PD님. 지금 우리 이 박 변호사 하는 거 보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지금 PD님도 나 때문에 떴잖아요. 둘이서 같이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은 좀 나한테 좀 잘해봐. 승희 씨, 정말 죽인 건 아니지? 그때 싸대기 맞고 겁먹어 자백한 거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진짜 발연기다, 우리 둘 다. 요게 또. 자, 손연기로 또 해볼까? 여기 정훈이에요. 정훈이 남자야. 그래서 해봐, 빨리. 오케이, 좋아. 우리 한 배 탔다는 거 인정. 어디까지 갈 생각이지? 야, 이거 이제 뭔가 좀, 이 세 명의 남녀가, 한 명의 여자와 두 명의 남자들이 뭔가 이상하네요. 네,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찰서 취조실입니다. 과거. 네. 자, 승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수갑찬 채 눈을 아래로 깔고 있다. 형사. 그리고? 타자기로 피신, 피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다가 버럭 화를 낸다. 하세요, 형사. 야, 이씨. 네가 죽였다며. 그래, 수면조서 꺼서, 근데 이제 안 했다고? 너희가 어딘지 알아? 빽빽 돌아볼래? 한번 통닭 돌아볼까? 아니에요. 안 죽였으니까 안 죽였다 그러죠. 아버지를 어떻게 죽여. 형사님 저도 살려주세요. 제가 안 죽였다고요. 형사, 투. 갑자기 승희를 때리기 시작했다. 일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진 것. 정신을 차린 승희 의자에 앉아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그랬어요. 우리 쉽게 가자. 네가 아버지 죽였지? 네.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돼. 여기, 나는 진짜 승희 시키는 대로 받아쓰기 시작한다. 내가 진짜 안 그랬어. 이건 과거 장면입니다. 네, 아이고. 다시.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방송국 회의실. 네. 현재 낮입니다. 정훈 커피를 뽑아 영진에게 준다. 정훈, 그거 맹랑하네. 우리가 당한 것 같은데. 박변 생각은 어때요? 커피를 받으면서 남자잖아요, 영진이.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이런. 이제 와서 우리가 잘못 알았다. 그때 몰랐다. 하면 이 PD면서는 등신되는 거예요. 다행히 네. 그때 경찰들이 20년 전에 독직 폭행으로 재심받은 거 그걸로 가지고 그냥 넘어갑시다. 어머나. 이참에. 근데 근데 우리 저기 PD님 그 CP 국장대우 올라가신다며? 어쨌든 축하합니다. 그 건으로 승진한 거잖아. 그 방송에 잘 나가가지고. 아이고, 머니나.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차피 빠꾸는 없습니다. 네, 너 빠꾸. 또 빠꾸. 빠꾸 좋네요. 역시 우리는 발연기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또 연습을. 내가 봤을 때는 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좀 타이밍에 뚝뚝 치고 못 들어오네.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반성을 해야죠. 아닙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호응이 없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큰일 났네. 아까 40몇 명이었는데 이제 37명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좀 올려줘 보세요. 니네가 너무 연기를 못해서 이렇다라든가 아니면 다음부터 때려쳐라라든가 아니면 뭐 노영이 때문이라든가 이거 아무래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고 김님이 크크크 해주시고요. 공감해도 오시고. 아마도 약간 자막을 올려주는 게 그 대본을 그럴까요? 올려드리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네네네. 버퍼가 또 있나 봐요. 버퍼가. 그리고 바꿔서 하래요. 방구석 CSI. 버퍼는 왜 생기죠?
이게 좀 아,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네. 뭐 알아요? 왜 그런지? 모르죠. 모르는데 많은 척을 해. 근데 재밌네. 이거 그 재신 사건, 그 유명한 재신 사건 같은데. 이제 제가 그 대충의 줄거리를 한번 뭐 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네네. 일단 근데 공감님께서 내용이 귀에 안 들어와요. 네,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내 마음의 퐁당님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들으신 분들은 또 맞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좀 정리 한번 해보죠. 예. 네, 해주세요.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약간 그 대본을 좀 쓰면서 약간 부조리한 현실, 언론 현실하고 부도덕한 사회 시스템이 꽁짝을 해갖고 네. 정의가 조작되고 농락당하는 현실 관련된 부분을 좀 쓰고 싶어갖고 네. 네. 사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추주정뱅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한테 딸이 있었고 네. 딸이 이제 도시로 도망 나와서 일종의 연기자가 되겠다. 중학교 졸업한 예, 다음에. 인력으로 단역 배우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양아치 남친을 만나갖고 보험 사기를 알게 되면서 나쁜 마음을 꾸게 된 거죠. 이 딸이 딸이 아버지를 아버지에 대해서 네,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남친이랑 계획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계획은 단순합니다.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술 취한 상태에 걸어가는 저기 아버지를 남친이 치어갖고 그 이제 다치게 한 다음에 보험금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만 다치게 해서 보험금 예, 타먹겠다가 그렇죠. 예, 예.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네네네.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 보조제, 네네. 수면 유도제를 네. 술하고 같이 먹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럼 위험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술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먹였죠. 네. 먹이고 이제 아버지는 슬슬 갔는데 자기가 이제 잠깐 뭐 이거 안주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수면 보조제를 그렇게 타먹은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지나서 네. 이제 뭐 정류장을 지나가는 저기 사람을 남친이 차로 치어갖고 다치게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딴 데로 간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 충격에 죽게 된 거죠. 세상에. 그래서 아버지 병원에 갔더니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죽였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말을 그냥 해버려. 내가 죽였어. 아빠 미안해. 막 이랬겠지. 그렇죠. 근데 그걸 들은 이제 다른 그 큰아버지나 가족들이 네. 신고해. 어쨌든 애를 살려야 되니까. 애를 살린다고? 네. 왜냐면 어차피 저 아버지는 죽었고.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그냥 자백을 하되 아버지가 손찌검도 나빴고 아버지가 평상시에 너한테 나빴고 해서 그랬다고 약간 뭐 이런 것도 있다 성추행도 했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근데 이제 잡혀서 가서 이제 취조받는 과정에서 현타가 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안 했다고 한 거지.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부인하는군요. 예. 그런데 이 시골 형사들이 뭐하는 아까 제가 그 장면에서 두들겨 팬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수면제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게 된 거지. 왜냐하면 수면제가 나와버렸어. 이 아버지 부검해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얘가 죽였다고 했지만은 수면제는 얘로부터 나온 게 없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백 말고는 증거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골 형사들이 저걸 한 거지. 오바를 한 거지. 강요를 해서 증거를 심어놓은 거지. 증거를 어떻게 증거 심었어? 그러니까 저기 수면제를 그 방에 갖다 놓은 거지. 딸의 방에다가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나. 결국은 그 상태가 됐는데 두들겨 맞으니까 자백서를 쓰게 되고 자백을 해서 했는데 이 머릿속에는 뭐냐면 자기가 이 경찰들이 자기 때리고 수면제를 조작했다는 건 알았던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남친일 거 아니야. 남친은 서로
짜고 아버지를 죽이는 일을 같이 한 사람이잖아. 치아로 치면서. 그렇죠. 그랬는데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아버지를 네. 만약에 그렸다고 하면은 네. 내가 남친과 짜갖고 하겠다고 하면은 네. 자기 죄가 더 커질까? 돈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인 것이 되니까. 그렇죠. 차라리 나 혼자? 저기 친척들이 한 것처럼 네. 이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됐다라는 식으로 그냥 끌고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끌어들이지 않고 그렇죠. 본인 혼자 한 것처럼 그렇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평상시에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내가 우발적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몰고 나갔는데 그렇죠. 나가다 보니까 증거도 없고 특히 이 형사들은 증거를 심어놓은 상태고 그렇죠. 예. 자기를 또 때리기까지 했고 그렇죠. 위협한 일을 했으니까 이걸 보면 뭔가 좀 뒤집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좀 23으로 가서 뒤집을 수 있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의 사법현실에서는 아유 소용없죠 그런 그래요. 거. 일단 저희가 자백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기수가 된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무기수로 복역하다가 자기 남친을 너 이거 책임 있자라고 꼬셔갖고 면회온 남친에게 면회온 남친한테 그 부분을 해서 일종의 이제 작전을 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 올라가면서 연기하겠다고 연기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자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연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네. 계속 일종의 그 악어의 눈물로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한테 편지 쓰고 네. 막 하고 방송사에도 저기 제보해갖고 네. 끝내는 지금 아까 말하는 재심을 하게 됐다. 박영진이라고 하는 변호사와 이정훈이라고 하는 PD에게 야심이 있는 PD한테를 엮어서 좀 세상에 좀 띄워갖고 네. 재심을 받게 된 그 이후가 이게 뭐 이런 부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은 참고 자료일 뿐 이 네. 사건하고 관계가 관계 없습니다. 박보면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아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 박영진 네. 변호사는 좀 뜨고 싶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PD는 견습 수습 PD였기 때문에 그 자기도 한번 뭔가 하나 좀 잡아야 된다. 선수 물어봐야 그렇죠. 되니까. 이게 이런 모든 사람들 이해관계가 엮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재심 스타로 만들어준 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리고 자기도 결국은 이제 재심 받게 되는. 성공했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가 된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근데? 그 남친이 입이 가벼워. 그래서 입이 가벼워서 이거를 가지고 그 변호사와 이 PD를 협박하는. 그 남친이 네. 야, 이거 나쁜 쪽으로 각성했네. 그렇죠.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구상했던 겁니다. 야,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이런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거를 재료를 통해서 가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픽션을 만들면서 가공을 하는 원소재 재료로 삼았던 거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이걸 보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해야 될 게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 김승희 씨. 김승희 씨는 그러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런이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이 재판에서 네네네. 수면제와 그리고 본인과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를 하려고 했던 걸 어떻게 엮어서 빠져나갈 것인가. 그렇지. 요게 그 다음 스테이지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 얘기를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면서 문제를 막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할 거라. 대충 이제 90년대가 과거 배경. 그렇죠. 2010년도가 이제 현재 배경 정도로 하고 어차피 실화 기반이 아니라 실화에서 모티브를 딴 거지. 괜히 실화 기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괜히 굉장히 아까 보여주신 그분이 여기 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제 하려고 한 것은 좀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지. 그분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현재 웹문예 창작과 대학교에 다니고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웹 소설도 조금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베프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가교육원도 사실은 다 다녔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몇 개를 써놨어요. 근데 우리 베프님도 마찬가지고요. 베프님 특히 웹소설 써가지고 한번 인기를 쫙 끌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렇죠. 예. 네. 그러려고 이게 하는 거죠. 주고받는 얘기.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이제 그냥 일방향으로 안 하고 쌍방향 소통을 하잖아요.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한번 만들어가고 추리소설을 한번 풀어나가 보자. 이제 이래서 이 컨셉으로 오픈 웹드라마 같은 느낌. 오픈 웹소설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통조와 통주환님. 음향이 좀 그렇다네요. 영희TV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해 주셨고. 네. 음향. 화질은 좋은데 음향은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내 맘의 퐁당님. 다른 분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좀 서툴러서 죄송하고. 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후원 계좌 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진짜, 들어왔어요. 김태준님, 5만원이나. 제가 처음으로 방송하면서 벌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돈으로 우리 드라마 만들고 이거 하는데 좀 써봅시다. 고맙습니다. 빠딩빠딩님은 뭐죠, 이게? 빠딩빠딩. 빠당빠당. 빠당빠당. 정치학은 안 하겠죠? 이러시는데? 아니죠. 정치학도 해요? 그럼요. 당연히 그 내용에 정치인도 들어가고. 왜 픽션이니까 상관없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오픈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짜증나는 얘기도 우리는 당연 섞어가지고 비난할 거 비난하고 좋은 거 좋게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좀 사실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머리 빠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섞어갖고 네네네. 이렇게 좀 얘기를 만들어내느냐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 혹시라도 아까 그 변호사님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나 박 변호사랑 친해요. 박 변호사님 그거 오해할 사람 아니고 그 일도 아니에요. 그 건도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그 스토리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소설이란 게 시사에서 모티브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야, 박현우님 까먹다가 지금 들어왔네요. 이게 뭐야? 우리 끝날 때 다른 님이 들어오고 그래도 감사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45명까지 했는데 다음에 좀 더 150명. 100명, 450명? 나 좀 약간 마음이 좀 그런데 450명? 너무 높은 거 아닐까? 100명만 하자. 좋죠. 또 이제 저 말고 또 다른 분들도 오시지 않나요? 아니, 없어요. 지금. 저는 이 얘기는 요렇게만 지금 하려고 그래요. 다른 분들로 원하시면 제가 항상 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한 내용이나 이런 거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댓글이나 댓글에 올려주세요. 저희가 혹시 또 좀 말 못한 거 있으면 또 끝내기 전에 답을 좀 드리고 그런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맛보기를 시작했고요. 요렇게 포맷을 가지고 할 거라는 거. 네네. 좀 허술하긴 한데. 허술하죠, 약간.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렇게 정도 하려면 전문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콘티에서 시간대에 뭐 들어가고 요 정도까지가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누가 뭘 하고 이런 거 정도가 있어야 되고 이제 사실 두 번째 후반부는 이게 아마 처음 시도한 거예요. 일종의 오디오 오픈 드라마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거의 시도하지 못한 건데 그래서 이제 서툴 밖에 없죠. 모범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김승희, 그다음에 이정훈 PD, 그다음에 박영진 변호사 이 세 명이 각각 나름대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변수가 새로 나타나가지고 어떤 쪽으로 튈 것인가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보면은 좀 정기적으로 언제 할 건지를 알려드려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요일은 이렇게 하실 거죠? 네, 일단 목요일 9시. 근데 9시가 문제인가? 왜 9시 사람이 없지? 왜냐하면은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시간이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몇 시로 할까요? 10시로 할까요? 말하자면은 아예 뒤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앞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인데 시간대에는 왜냐면 우리 팬들분들이 어떤 시간대를 선호하실지 잘 모르니까. 그럴까? 그럼 물어볼까? 좀 해보다가 그럼 시간을 바꿔볼까요? 그럼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9시에 어떤 엄청나게 큰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가
이 시간에 방송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근데 좀 앞으로 당기는 거는 또 다른 어떤 뭐 시사 유튜브가 또 이제 아니죠. 뭐 이 방송이 앞에 또 있고 그래서 네. 약간 좀 시간 설정이 좀 애매해요. 그래요. 좀 애매한데. 네. 10시, 지금 10시 나왔습니다. 빠당빠당님이 10시 음. 얘기했는데 10시 하면 여러분들 들어오실 건가? 그게 궁금하네요.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늦게 하면은 보통 또 이게 출근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퇴근하시는 시간에서 집에 들어와서 씻고 뭔가 좀 해보려는 그게 그 시간이 좋고 그렇죠. 애매한 시간, 이게 퇴근하시는 시간은 약간 애매해요. 이거를 집중해서 보시기 힘든. 이거 집중하기 좀 어려워 사실. 자,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 다른 분들한테도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들한테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댓글이나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하면은 반영해가지고 좀 더 재밌고 신선한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은 9시, 10시, 목요일 날 하기로 하고요. 자, 10시가 좋다. 한번 1번. 9시가 좋다. 10시가 좋다는 10을 쓰시고 9시가 좋다는 9자를 한번 눌러주세요. 한 명이라도 올리면 그냥 그분 시결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여기 저는 이제 뭐 베프들이랑 같이 그 단톡방을 하긴 하는데. 그러구나. 네, 이제 또 우리가 또 잘 되면 또 단톡방도 하고. 그렇죠. 같이 할 수 네, 있죠. 네. 지금 꽃바다님도 1 쓰시고요. 빠당빠당님도 1 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시를 지금 원하시는 분이 2분이나 지금 올랐어요. 박현우님도 10시 좋아요. 그럼 다음 주는 목요일 10시 한번 해볼까요? 고김님은 뭐죠? 고김님은 아무 때나 좋다. 좋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없으시면 다음 주는 목요일 10시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딱 40명으로 우리들 VIP로.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네네. 우리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당제 한 번씩 우리 또 모시고 동접으로. 그렇죠. 죄송해요. 우리가 이렇게 좀 협박하고 있어요. 네, 협박질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구석 CSI님도 10시. 자, 그럼 다음 주 목요일 10시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저희도 한번 더 새롭고 재밌는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구성도 해보고 또 연기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연기를 잘해보죠. 우리가 이제 가면이라도 쓰고 하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 이게 가면. 알았어요. 제가 가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또 저희가 괜히 귀한 시간 뺏은 건 아닌지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40분이라도 저는 정말 감동이고요. 아까 특히 우리 오늘 처음으로 저는 이 후원 계좌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JMK님도 감사합니다. JNK님. JNK님? 네. 다음 주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자,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